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59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나은입니다. 자,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다음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우편 번호 입력은 생략하시오. 그냥 제시된 대로 해당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죠. 자, 메뉴 엽시다. 거래처 등록 메뉴입니다. 자, 일반 거래처 탭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되겠죠. 자, 4100입니다. 코드번호 4100.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독도전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유형은 거래처용 동시라고 되어 있죠. 자, 상세 내역을 오른쪽에 적어보자. 사업자 등록번호 513-81-53773 이렇게 입력하시고, 대표자 성명은 울릉도,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이렇게 입력하시고, 주소는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 103, 그리고 괄호 열고 대천동 이렇게 입력합시다. 나눠서 적어도 됩니다만 전 한 줄에 쭉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시된 게 따로 없죠. 그러면 입력이 끝난 겁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요. 계정 과목 적요 등록 중에서 819번 계정 과목 임차료 계정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현금 적요 7번에다가 뭔가 등록해 달랍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면 되겠죠. 여기서 코드 번호 819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코드 여기 이쪽에 커서를 대고요. 819 이렇게 누르시면 딱 그 자리로 가죠. 커서가 이렇게 옮긴 후에 여기 현금 적요 이쪽에 6번 밑에 7번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법인 승용차 리스료 지급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됐죠? 입력했으면 메뉴 닫으십시다. 자, 세 번째 문제요. 회사는 주식회사 서울과 외상 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을 상계한다는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계해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작성했답니다. 실제 주식회사 서울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총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조회되는 금액과의 차액은 모두 주식회사 서울의 외상 매출금 및 외상 매입금이다. 요거 차이로 인해서 뭔가 디테일을 뗍 겁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및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소정하시오.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랑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랑 그 숫자가 서로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가 틀리면 둘 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둘 다 고치랍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이라는 거래처에 대해서 받을 돈, 외상 매출금도 있고 줄 돈, 외상 매입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5,600만 원 받을 거 있지만 줄 돈이 4천만 원 있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4천만 원 차감시켜가지고 1,600만 원만 그냥 외상 매출금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외상 매입금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상계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 금액이 각각 4천만 원씩 작게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 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를 봐서도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주식회사 서울에 대해서 사실은 5,600만 원만큼 받을 거 있는데 1,600만 원만 받을 거 있다라고 딱 적혀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대로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서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식회사 서울에 줄 돈이 4천만 원 있는데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를 고쳐줘야 되겠지. 됐죠? 자, 순서는 재무상태표 먼저 고쳐도 되고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먼저 고쳐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거든. 어쨌든 둘 다 고치면 돼. 고치기만 하면 돼. 자, 저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먼저 고쳐볼래요. 그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 거래처에 대한 금액이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 저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요거 먼저 건드려 볼게.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현재 이런 식으로 거래처별 금액이 관리되고 있는데 주식에서 서울에 보니까 얼마? 1,600만 원 돼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4천만 원 플러스 된 5,600만 원으로 고쳐줘야 되겠지? 560000000. 자, 그러면 차익이 현재 마이너스 4천만 원 생겨버린다. 그 이유는 재무상태표 금액이 지금 요거 고치기 전 금액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좀 이따 재무상태표 금액을 딱 고치고 나면 요 차익이 없어지겠죠. 오케이. 외상매입금도 고쳐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울산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울에 대한 것도 있잖아. 그래서 서울에 대한 거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죠. 서울에 대한 거 4000000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에 따라서 차익이 4천만 원 생기죠. 요것도 좀 이따가 재무상태표 금액 고치면 요거 차익이 0으로 되겠지. 자, 거래처별 초기월은 이제 작업이 끝났고요.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고쳐야 됩니다. 자, 외상 매출금 자산 쪽에 있겠지. 요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 증가시키게 됩니다. 9000000 이렇게 고치고요. 외상 매입금도 3400000이 아니고 4천만 원 추가된 74죠. 7400000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재무상태표 작업 끝나고 나면 항상 대차 차익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대차 차익이 이제 0이다. 아하, 차변 대변 양쪽 다 4천만 원씩 증가시켰으니까 당연히 대차 차익 0이겠지. 자, 이제 거래처별 초기월 이제 사실은 작업 끝났습니다. 여기서 메뉴 다 닫으면 되는데 이제 확인해 보자 이겁니다. 아까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자 마이너스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시 그 새로 고침이죠. 이걸 버튼 누르면 이제 금액이 바뀌었을 것이다. 자, 잠깐 다른 메뉴 다른 계정감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아하 1,000만 원. 그 아까 차익 4천만 원 있던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지금 바뀌었겠죠. 오케이, 고쳐졌구나. 그리고 외상 매출금도 확인해 보자. 자, 봅시다. 여기 차익이 0으로 바뀐 거 확인했죠. 오케이. 그러면 두 개의 메뉴를 정상적으로 내가 잘 고쳤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섞여가지고 고치는 문제. 이것이 근래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 어렵지 않죠. 두 가지 메뉴의 숫자가 연동되어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별표 쳐두시고 이런 거 또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조금 익혀두시면 좋겠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메뉴 일단 닫고요. 자, 메뉴를 닫고 자. 문제 2번 일반 점표 입력 문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어야 되겠다. 그지? 자, 메뉴 열고 출발할까요? 1번 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3일 화재보험사에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4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전액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보험료를 줄 때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그런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뭘로 처리하면 되겠까요? 돈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내년 비용을 미리 주는 거야 라고 인지해가지고 선급 비용을 처리한다. 그거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 쪽에 기록되면서 증가하는 것은 뭡니까? 자산 아니면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용, 보험료라는 계정을 쓰는데 자산이라고 했으니까 자산에 해당하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감을 쓸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480만 원, 차변의 선급 비용 480만 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요 문제가 원하는 답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급 비용에 대해서 익숙한 문제 스타일은 뭡니까? 기존에 회계 처리한 거를 파악해가지고 기말에 12월 31일에 선급 비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 거. 그것이 익숙하죠? 그런데 요 문제는 12월 30일자 분기가 아니고 7월 1일자 기준 분기다. 그런데 일반적인 회계 처리인 보험료라는 비용 말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스타일이었다. 아시겠죠? 자, 7월 1일 대변의 현금인가요? 현금이죠. 현금 지급, 현금 480만 원. 8000000 그리고 요거 전부 다 내년에 준 거야 라고 파악해가지고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전부 다 인식한다 겁니다. 480만 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12월 31일에 요 선급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차변의 선급 비용 됐죠. 이렇게 적어준다. 선급 비용 그러면 12월 31일에 이렇게 기준 회계 처리돼서 기말 수정 분기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죠. 선급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기록돼 있으니까 이걸 좀 대변에 적어가지고 줄여주고 대신 차변 쪽에 보험료라는 올해의 비용을 인식하는 그런
기말 수정 분기가 12월 31일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12월 31일 때 말이고요. 지금 묻고 있는 거는 7월 1일의 요 분기다. 됐죠? 자, 2번. 회사는 전 임직원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해서 확정급여형, 즉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6월분 퇴직연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 납부했답니다. DB형의 경우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불입하는 거에 대해서 불입하더라도 그 회사 돈이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거입니다. 7월 10일 분계. 자, 대변에 일단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줬습니다. 보통예금 대변에 기록됩니다. 얼마요?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뭘로 기록하자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자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볼까요? 7월 13일 날 태안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서산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했답니다. 건물이 있는 부지 구입비로 5천만 원의 일괄 구입 후 대금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가지고 지불했답니다. 대출기간 3년이래.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다. 그죠? 자, 이렇게 자금 조달해서 대금 주고요. 건물을 기존에 허름한 건물이 있으니까 요거 부숴버리겠죠. 자, 건물의 철거 비용 300만 원하고 토지 정지 비용 320만 원 이런 게 추가로 발생해서 요거는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회계 처리는 대변에 당좌예금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유형 자산의 취득 유형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같이 사고 파는 특징이 있는데 자, 실제로 건물이 있는 땅을 샀지만 그 건물 쓸 거 아닙니다. 부숴버릴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토지하고 건물 준값을 얼마 줬다고요? 5천만 원 줬다고. 5천만 원 요거 사실은 건물값도 있고 토지값도 있겠지만 건물 우리 입장에서는 안 쓸 거니까 5천만 원 전부 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토지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게 문제로 나온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별표 하나 쳐두십시오. 못 풀 이유는 전혀 없죠. 우리 인원필에서 확실히 정리했던 상황이었다. 자, 입력합시다. 바로. 자, 7월 13일. 자, 일단 돈을 5천만 원 줬습니다. 근데 바로 준 게 아니고 차입해가지고 돈 줬거든. 그러면 차입금이 대변에 생기는 거지. 그래서 차입 함유에 따라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 다시 그 토지 건물 사는데 나가버렸으니까 그 보통 예금이나 현금 같은 거는 더 전혀 회계 처리될 여지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대변에 그냥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만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 어디에 대한 장기 차입금입니까? 자, 신한은행으로부터 빌렸습니다. 신한은행이 거래처다.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조금 더 나간 거 그거 먼저 기록해 봅시다.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적용되고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두 건이었네. 300만 원 하나, 320만 원 하나. 그러면 두 개 합하면 620만 원 되겠습니다. 6200000을 적어주자. 62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자, 차변은 요거 두 개 합한 거 전부 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토지라고 처리한다고. 됐죠? 차변에 토지. 이렇게 처리하면 회계 처리 끝. 됐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7월 23일 날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태양의 주식 500주 장부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요거를 1000만 원에 처분했으며 대금은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답니다.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는 거래지 뭐. 그리고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요? 8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이익 200만 원 나오겠죠. 뭐. 그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200만 원 이것이 나올 것이다. 딱 예측한 후에 입력 실전 해보는 거지. 자, 7월 23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기록하고 자산의 감소죠. 800만 원 8000000 적어주고 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1000만 원 들어왔지. 뭘로 들어왔나?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그지? 1000만 원
10,000,000 적어주고, 자, 그에 따라서 대차 차익이 200만 원 플러스로 지금 돼 있으니까 차변이 더 큰 상황이거든. 그러면 대변에다가 적어줘야 되지. 차익 금액을 대변에 적어주면 수익이다, 비용이다, 수익이다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맞죠?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랑 똑같은 것이다. 제대로 입력한 것이다. 이겁니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200만 원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5번입니다. 8월 25일 날 매입 거래처 주식회사 화성의 외상 매입금 1,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면제받았답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기록돼 가지고 감소하고 이제 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어음 끊어준 거지. 그래서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다시 대변에 새롭게 생겼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부채 증가 뭐 이런 식으로 거래 판례소가 결합관계가 분석되겠죠. 그리고 그 어음 끊어준 거는 1,000만 원이고 부족한 700만 원을 면제받았답니다.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대변에. 그죠? 8월 25일입니다. 차변 먼저 기록합시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집니다. 차변에. 자,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화성. 이렇게 기록하고 금액은 얼마? 1,700만 원. 1700000. 그리고 대변의 지급어음은 얼마? 1,000만 원. 거래처 마찬가지 화성이죠. 화성에 발급해 줬으니까. 자, 1,000만 원. 10,000,000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 700만 원은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수익으로 인식한다. 채무 면제이익. 기분 좋은 거지, 그지? 깎아주니까 오케이. 우리 입장에서 수익에 해당한다. 700만 원입니다. 대변에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9월 18일 날 주식회사 대우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면서 대금 3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이게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런데 이 공채의 현재 가치, 즉 그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그 가격은 보니까 26만 원이다 이겁니다. 26만 원. 자,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한답니다. 이제 모두 분석됐죠? 돈은 30만 원 나갔는데 그 유가증권의 가격은 2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26만 원은 유가증권의 계정 과목인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고 초과해서 돈이 나간 4만 원은 뭘로 처리합니까? 해당되는 유형자산, 즉 차량 운반구라는 걸로 처리하자 겁니다. 왜? 공채 이거 우리 사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요거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 사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4만 원만큼 비싸게 주고 산 거지. 그래서 4만 원 그 비싸게 준 부분은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이다. 됐죠? 9월 18일요. 9월 18일. 그래서 우리 이번 기출문제 보니까 그 일반 전표 입력 문제에서 유형자산 취득에 관한 문제만 2개가 출제됐네. 그죠? 그래서 우리 본문 내용 할 때 유형자산 다양한 취득 형태들을 다 공부해 보았습니다. 됐죠? 혹시 이런 거 헷갈리신 분들은 그 본문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입력합시다. 차변 먼저 기록할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요? 26만 원 기록하세요. 260000 기록하고 그리고 차변에 초과하는 4만 원만큼은 차량 운반구 그죠? 이렇게 기록하지. 4만 원 40000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 뭘로 나갔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나갔다고. 그죠?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다 풀어봤고요.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메뉴 열어야 되겠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이제 출발해볼까? 1번. 자, 7월 17일 날 주식회사 대진에 제품 3,500만 원 부가세 별도거든요. 요거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으니까 11번 과세 되겠다. 맞죠?
그리고 대금 중에서 500만 원은 지난 6월 15일에 받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즉 선수금 받은 게 있었던 모양이지 대변에. 그러면 그거를 차변을 일단 먼저 기록하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대진 발행 당자 수표를 받았다. 상대방 거래처에서 수표를 끊어서 우리한테 줬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 받은 거죠. 통화대용증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차변에 현금으로 기록하면 되는 상황이죠.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7월 17일요. 7월 17일 유형은 11번 과세. 공급가액은 3,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처는 대진. 이렇게 입력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제품 매출까지는 맞고, 차변에 자, 선수금을 먼저 차변에 기록하자. 선수금 얼마였다고요? 500만 원. 500000 이렇게 기록하고, 나머지는 수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현금이라고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상단과 하단의 모든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2번요. 7월 30일 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무역의 제품 외화로는 15,000달러고 환율은 1,150원입니다. 자, 요거를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유형 뭡니까? 12영세 되겠네. 대금 중에서 600만 원은 주식회사 한국무역 발행 당자 수표로 받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 받은 거죠. 통화대용증권. 나머지는 주식회사 진서라는 데서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일단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되,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한국무역이 아니고 주식회사 진서가 되겠죠. 됐습니다. 모든 사항 분석됐으니까 입력해 봅시다. 자, 과세 표준 금액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15,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 되겠죠. 그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이자 회계상 매출 금액이다. 그죠? 15,000달러 곱하기 1,150원 하면은 17250,000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입력합시다. 7월 30일 날 유형은 12영세고요. 공급가액은 1725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거래처는 자, 한국무역이죠. 한국무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영수를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약인서 이렇게 입력해야 되겠죠. 분계는 제품 매출 17250,000 그것까지 맞고요. 차변에 현금으로 우리 입장에서 통화대용증권이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600만 원 6000,000 이렇게 기록하고, 나머지는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하고,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한국무역이 아니니까 요거를 진서라는 것으로 고쳐주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됐죠? 이렇게 하면 모든 입력이 완료.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번입니다. 10월 18일 날 생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 트럭에 사용할 경유를 77,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그리고 77,000원 요거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래. 현금 영수증을 가락 주유소로부터 발급받았답니다. 승인번호 입력 생략하고요. 가락 주유소는 일반 과세 사업자랍니다. 자, 유형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가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매입세 공제 됩니까 안 됩니까? 요 사항은 일단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아니죠. 트럭이니까, 그지? 자, 그리고 자, 가락 주유소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나타나지 있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 사업자면은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 영수증 받았으면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못 받죠. 그래서 이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요 가락 주유소는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단서가 붙었다 이겁니다. 결국은 뭐라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받았고 거기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61 현과라고 선택할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체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일반 전표 입력 그쪽에다 입력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쪽에 출제가 된 것이고 유형은 61번 현과가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분석했고 유형 60일 파악했고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트럭에 사용할 경유라고 했으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감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생산부니까 500번대 코드로 쓰면 되겠다. 됐죠. 그리고 지급은 현금으로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하면 될 것이고 분석 끝났습니다. 10월 18일 입력해 봅시다. 10월 18일 유형은 61 현과 공급가액은 자 현금 영수증 거래는 그죠? 공급가액 안에다가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 딱 입력하면 자동으로 쫙 쪼개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공급가액 안에 77000을 그냥 바로 입력해 버리면 되겠다. 쫙 쪼개졌죠. 자, 주유소 이름은 어디 주유소? 가락 주유소. 가락 주유소. 자, 분계는요.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적으면 되겠다. 500번대 코드로 했죠. 오케이.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완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요. 11월 25일 날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등기 대행 용역을 광양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수수료 160만 원, 부가세 별도거든요. 요거를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면 50일, 받을 수 없으면 54 이렇게 구분된다. 그지? 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 토지 관련 취득 과정에서 돈이 들었잖아. 그래서 토지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즉 우리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형은 54 불공 이렇게 처리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회계 처리는 요 컨설팅 비용이 아니고 차변의 토지로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됐죠? 이렇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사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공 54가 종종 출제되는데 주로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 소형수용자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데 이번 문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문제였다. 그래서 별표 하나 쳐보았습니다.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 오케이 됐습니다. 자, 회계 처리는 차변의 토지라고 했고요. 대변은 뭡니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입력합시다. 11월 25일 날 유형은 불공입니다.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16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1600000 그리고 광양 컨설팅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불공제 사유 중요하지. 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걸로 입력하자. 분계는 차변의 토지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불공이니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합해진 게 딱 차변으로 그냥 딱 기록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수표를 끊어줬다고 했죠. 당좌 수표, 당좌 예금을 대변에 적어준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상단과 하단 입력 완료입니다. 됐죠? 자, 5번요. 11월 30일 날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이 2,500만 원입니다. 요거를 주식회사 춘천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우리 입장에서 52 영세 유형이 되겠다. 됐죠? 매입대금 중에서 500만 원은 주식회사 울산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을 배서해서 주고, 즉 받을 엄이란 자산을 대변에 기록해주고, 그죠? 그런데 그 받을 엄에 대한 거래처는 춘천이 아니고 주식회사 울산이다, 그지? 그래서 하단 회계 처리할 때 그 받을 엄 대변 쪽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주식회사 울산으로 바꾸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겠다. 뭐 그렇게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주었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대변의 지급어음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분석 끝났으면 입력할까요? 11월 30일입니다. 자, 유형은 52 영세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2,50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춘천.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고요. 분계는 차변의 원재료 맞죠? 대변의 받을로 이렇게 배상됐으니까 적어주고 금액은 500만 원 적어주고 요 받을음에 대한 거래처는 춘천이 아니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울산으로 이렇게 바꿔주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의 지급어음으로 끊어주고 지급어음은 거래처가 주식회사 춘천 맞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꿀려놓은 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단, 상단 입력이 모두 끝난 것이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메뉴 닫읍시다. 자, 이제 문제 4번 오류 수정 문제 볼까요? 첫 번째 8월 18일 본사 영업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출금거래 120만 원 여기 있는데 여기 알고 봤더니 원재료 매입처 백합 상사의 원재료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선급금 되겠다. 그죠? 그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자. 8월 18일자 일반 전표 입력 보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가 없는 일반 전표 입력. 며칠자입니까? 8월 18일자. 자, 보십시다. 대변의 현금 120만 원, 차변의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차변 계정금이 틀릴 때입니다. 차변을 선급금으로 고치자. 됐죠? 거래처는 어디? 자, 거래처는 백합상사라고 했습니다. 백합상사에 대한 선급금 이렇게 고쳐주자.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제요. 9월 10일 날 영업부서 직원들의 회식대금 22만 원을 순천식당에 현금 지급하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했답니다. 이는 제조부서 직원들의 회식대금 22만 원을 현금 영수증으로 수령한 것을 잘못 처리한 것이래. 순천식당은 일반 과세 사업자랍니다. 자, 우리가 밥 먹고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거기 부가가치세가 적혀 있는 거죠. 요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자, 보십시오. 매입세 부여 사유가 전혀 없죠. 하나만 체크할게. 그 식당, 순천식당이라는 게 법인이라는 게 확인 안 되니까 개인일 수도 있거든. 개인이라면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자다 이겁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요 식당이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일반 과세자, 즉 간이과세자가 아니다라는 딱 설명이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매입 매출전표 입력에 입력해야 되고 유형은 뭘로? 60일 현가로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한 거지.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그 전표를 지우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쪽에다가 제대로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지.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오케이. 자, 9월 10일자. 자,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먼저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잘못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9월 10일자 보니까 대변의 현금 22만 원, 차변의 복리후생비 22만 원 이렇게 그리고 그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입력한 전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야. 좀 이따 지울 거야. 일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쪽에 제대로 입력해 보자고. 유형은 자,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9월 10일. 유형은 60일 현과지. 60일 현과 그리고 공급가액이라는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딱 적어주면 딱 쪼개지겠죠. 220000 이렇게 적어주면 20만 원과 2만 원으로 딱 갈라진다. 그리고 순천식당입니다. 순천식당. 분계는 차변에 자 회식대금은 회식대금인데 즉 복리후생비이긴 한데 500번대 코드라 이 말이죠. 제조부서 직원들 관련이었다. 500번대 코드 복리후생비를 적어주고요. 대변에는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죠. 현금
대변은 현금 이렇게 기록해주면 자 모든 입력이 완료된 것이지. 그죠? 유형과 그리고 회계처리에 있어서 자 복리후생비 500번째 코드 고쳐주는 것이 주요한 채점 포인트였지. 그지? 자, 제대로 입력했으면 기존에 있던 일반 전표 요거는 지우면 되겠다. 체크해서 X표 눌러주자.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수정이 완료되었지.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세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9월 15일 날 비품을 주식회사 여수에 처분하면서 현금 440만 원 부가세 포함으로 이렇게 받고 전자세금 연세 발급했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했답니다. 회계 처리가 틀렸겠지, 그지? 처분일 현재 비품 취득가액은 7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50만 원이었대. 됐죠? 자, 9월 15일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보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요거 일단 닫읍시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요걸로 9월 15일자 전표를 보자고. 보니까 유형은 11번 과세 맞죠?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도 우리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10% 부가가세 있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니다. 11번. 자,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확인해 볼까? 얼마인가? 자, 440만 원에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부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급가액은 400만 원, 부가가세는 40만 원. 이게 맞죠? 오케이. 공급처는 주식회사 여수 맞고요. 그러면 상단은 일단 맞는 거네. 하단 회계 처리가 틀렸다 이겁니다. 자, 회계 처리.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일단 고치기 전에 제대로 되었을 때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분석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자, 장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장부 금액이 700만 원 빼기 250만 원 빼기 50만 원 하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450만 원짜리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얼마 주고 팔았다고요? 440만 원에 팔았답니다. 그런데 440만 원 돈으로 받았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하는 거니까 항상 처분 손익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가지고 구하자고 했죠. 그래서 400만 원에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450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팔았으니까 금액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0만 원 나오죠. 즉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만 원 이렇게 분석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전표 입력할 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 50만 원 이렇게 나와야지만 거기에 내가 맞게 수정 전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분석 끝났으면 실제로 입력해 봅시다. 자, 입력할 때 자, 1단계 대변의 비품의 취득 원가를 대변에 적어준다. 요것이 1단계죠. 취득 원가 700만 원 맞고 요거 1단계 됐고요. 2단계가 지금 빠졌었다 이겁니다. 그죠? 2단계를 적어주자. 자, F2키 눌러서 감가상각 누계액. 자, 여러 개의 코드 중에서 비품에 대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비품에 대한 거 213번 요거를 코드를 불러왔으니까 자, 이것이. 자, 금액은 얼마라고요? 250만 원. 2500000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2단계. 됐죠? 3단계는 돈 얼마 받았는지 그거를 차변에 적어주는 것이지. 차변에 현금으로 그냥 전액 다 받은 겁니다. 440만 원을. 그죠? 얼마에 받았다? 그거는 위에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고 두 개 더한 걸로 받았다. 뭐 이렇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했죠? 그래서 440만 원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됐죠? 그래서 3단계 차변에 현금 440만 원 적어주면 되겠다. 4400000 이렇게 적어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대차 차익을 보면서 입력하는 거다. 그지?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50만 원 돼 있으니까 현재 대변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차변 쪽에 뭔가 적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자, 차변 쪽에 적어주니까 수익이 아니고 비용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적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 금액은 50만 원이다. 맞죠? 아까 우리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내가 제대로 입력한 게 맞다. 됐죠? 자,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자, 천천히 F2키 눌러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이러면 상단과 하단의 모든 수정 작업이 끝난 것이지.
됐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제 풀어봤네.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시험 2번 정도 치면 1번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조금 익숙하게 연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매출전표입니다. 요 매뉴얼 닫고요. 이제 결산 정리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문제요. 기말 재고 조사 결과 제품 재고 2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매출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적요 중에서 타 계정으로 대책을 사용할 것. 자, 볼까요? 일반적으로 기말 수정 분기에서 나오는 재고자산 관련 부분은 뭡니까? 정상적인 감모냐 비정상적인 감모냐 뭐 그런 거가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수량 부족해서 봤더니 접대비로 고객사에 준 거래.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한다 일 뿐 사실은 기중 회계 처리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되는 것이고 대변에 적혀가지고 그리고 차변 쪽에 접대비라는 계정을 쓰면 되는 문제다. 됐죠? 그래서 문제 5번 결산 문제로 나왔지만 그냥 기중 회계 처리 문제 2번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됐죠? 자, 대변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적어주는데 재고자산이 매출원가 이외의 이유로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요 8번 타계정 대체를 써주라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입력합시다. 자, 일반 점입력 열어가지고 이제 날짜를 대신 12월 31일절 하자 이겁니다. 결산일에 발견했으니까 이런 상황을 그죠? 12월 31일 적고요. 대변의 제품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적요 8번 빼먹지 말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2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차변에는 접대비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접대비인데 자 매출 거래처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의 접대비 쓰면 되겠다. 813번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두 번째 문제요. 기말 현재 영업부서에서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에서 미사용액이 280만 원 있답니다. 구입할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답니다. 소모품비에 대한 정리분계죠. 그래서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남은 부분을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거를 대변으로 적어서 좀 줄여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준다 이겁니다. 그죠? 회사는 미사용액에 대해서 자산 처리함.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자,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해 준다. 얼마를? 남아있는 280만 원만큼을.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줄여주자 이겁니다.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줄여줄 것인데 그 영업부서에서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의 소모품비가 차변에 애당초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죠? 그거를 대변에 가져와야 되겠죠? 830번 코드 이거를 대변에 적어준다. 280만 원만큼. 됐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문제 완료.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고요.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객 및 단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 전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결산 시 회계 처리하시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문제죠. 요거 수동 결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동 결산으로 풀기로 했죠. 오케이. 자, 요거 그러면 일반전 표입력 요거 다 드시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2월 이렇게 설정하고 자, 위에 퇴직 충당 요 버튼 사용하면 편하다고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추객 쪽에다가 자, 500번대 코드 즉 제조분은 얼마라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설정 전의 잔액이고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금액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추객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객은 제조부에 대한 추객이 2,900만 원이니까 요거를 여기 508번 이쪽 안에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2900000 이렇게 적어주고 그 밑에 806 이쪽에는 2,700만 원 요걸 적어줘야 되겠다. 그죠? 2700000 이렇게 적어주자. 그러면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자동으로 딱 이렇게 200만 원과 40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타난다.
됐죠? 자, 이제 결산 반영 요것만 딱 그렇게 주면 그 결산 자료 입력 화면에서 그 해당되는 자리로 딱딱 금액이 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결산 반영을 클릭합시다. 자, 클릭하면 자, 제품 매출원가 쪽 밑에 보면 노비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나와있죠. 여기 200만 원이 딱 꼽혀 있는 거 확인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 보면 자,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거 나오죠. 여기에 400만 원 딱 이렇게 꼽혀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화면창에서 하나만 더 확인할까요? 자, 퇴직 충당. 자, 요거 보면은 그 설정적 잔액 있죠? 2,700만 원, 2,300만 원. 요것도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 그게 그대로 정확하게 끌려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거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금액이랑 똑같겠죠. 그죠? 합계잔액 시산표에는 요거 두 개 합해진 금액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요 화면창 이제 닫으시고요. 일단 결산 자료 입력 그 해당되는 칸에 딱딱 금액이 입력된 상태니까 이제 전표 추가 이거를 클릭하면 이제 마무리 되겠죠. 이렇게 전표 추가하면 이번 결산 문제 모든 해결이 끝났다 이겁니다. 됐죠? 자, 메뉴 닫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주어의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제1기 예정신고기간 1월부터 3월이죠. 이 기간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해랍니다. 뭡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 요 내용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 1월부터 3월 이렇게 조회 보면요. 밑에 쪽에 보면 매입세액 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 상세 내역은 또 오른쪽에 나와 있고 그죠?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공급가액은 450만 원이고 세액은 45만 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 됐죠? 자, 요거를 답은 그러면 뭐로 쓰면 됩니까? 공급가액 450만 원, 세액 45만 원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풀어볼까요? 2번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큰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가 요새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가장 큰 월 뭐 이런 거 물으면 총 계정 원장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달별로 차변 대변 금액이 딱딱 집계돼서 한눈에 나타나니까. 그런데 묻고 있는 게 하나의 계정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계정 과목이 합해진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총 계정 원장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총 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볼 수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부득이 어떻게 한다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일정한 기간 요거를 키워드로 잡아가지고요. 일정 기간의 증감액을 나타낸다. 뭡니까? 일개표, 월개표.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 게 요새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일개표, 월개표 문제. 왜? 여러 계정 과목을 통합한 금액을 묻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의 키워드는 가장 큰 월 요게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 요것이 키워드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조회하면 되겠습니까? 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한번 조회하고요. 그리고 2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한번 조회하고 3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조회하고 토탈 3번을 조회해가지고요. 3달 중에서 제일 큰 달을 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작업합시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거는 닫고요. 자, 일개표, 월개표 열어봅시다. 자, 일개표 탭 사용해도 되는데요. 저는 월개표 탭 사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조회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집계금액 요거를 보자 이거지. 1월달 얼마입니까? 금액이 11791,200 됐죠? 요거를 살짝 메모지에 적어두시고 자 2월부터 2월 검색해 볼까? 2월부터 2월 이렇게 조회해보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라고요? 7774400 됐죠? 요 금액이다. 그러면 가장 큰 월을 찾는데 2월달이 1월보다 작죠? 그러면 2월달 요 숫자는 잊어버려도 되겠다. 그죠? 3월달만 확인해 봅시다. 자, 3월부터 3월. 자, 볼까요?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액
9492500 요거 2월달보단 크지만 1월달보단 작죠. 그래서 1월달이 정답이 되겠네. 그죠? 1월달 금액 다시 볼까요? 1월부터 1월 해가지고 조회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1179120.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큰 월과 금액을 물었으니까 1월달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179120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봤고요. 마지막 3번 문제 봅시다. 서울부터 6월까지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발생액은 얼마인가? 일정 기간의 증감액을 물었으니까 1개표, 5개표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서울부터 6월까지 검색해 봅시다.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열어서 제조 경비 쪽을 찾아야 되겠다. 그지? 제조 경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계층과목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 자, 요거 중에서, 자, 4월부터 6월까지 검색이 잘 돼 있고, 제조 경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발생액, 복리후생비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요거의 발생액, 요거를 묻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을 1050000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3번 문제 조회까지 풀어봤네. 됐습니다. 이렇게 제59회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어떻습니까? 평행하게 출제되었죠?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조회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개 계정 과목이 통합된 내용에 대해서 월별 내역을 묻는다.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사용 못하니까 1개표, 월계표 메뉴를 가지고 매 달별로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조금 특이했고, 그 다음에 일반 점입력 문제에 있어서는 유형자산 취득에 관한 문제가 이번 회차에서는 좀 많이 출제되었다. 뭐 이런 것이 특이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